새벽 4시 칠흑 같은 산길. 검은 SUV 한 대가 멈춰선다. 조수석 문이 열린다. 어머니, 잠깐만 내려보세요. 잠옷 차림이 78세 노인이 끌려져서 내린다. 맨발이다. 어머마, 여기가 어디니? 왜 이렇게 어둡고 추워? 대답 대신 차 문이 닫힌다. 엔진 소리가 멀어진다. 어머마, 엄마, 노인의 외침이 산속에 메아리 친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30억, 그 돈의 대가는 시어머니의 목숨이었다. 6개월 전 봄이었다. 서울 강남 고급 빌라. 박서연 52세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값비싼 원피스를 몸에 대본다. 마음에 드는데 살까 말까? 그녀의 남편 김도현이 말했다. 또 옷이야. 카드값 생각 좀 해. 서연은 눈을 흘겼다.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돈은 어머니 거야. 건드리지 마.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시어머니 재산은 30억이 넘었다. 강남 아파트 2채, 상가 건물 하나, 예금 10억, 80년 평생 모은 재산이었다. 남편 김도연은 평범한 회사원, 월급은 400만 원 남짓. 서연이 원하는 삶을 살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녀는 매일 시어머니 집을 드나들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셨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왔어요. 시어머니 김순자, 78세,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키우며 평생을 살았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친절이 의아했지만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우리 며느리가 왜 이래? 무슨 바람이 불었어? 서연은 싱긋 웃었다. 어머니, 효도하려고요. 이제부터 자주 올게요. 그날부터 서연의 방문이 잦아졌다. 청소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렸다. 가끔은 어깨도 주물러 드렸다. 순자는 행복했다. 외로웠던 노년에 며느리가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 아들은 바빠서 자주 못 오는데 며느리라도 이렇게 와주니. 순자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서연이 말을 꺼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이 어떠세요? 조금씩 기억이 가물가물해. 순자가 쓸쓸히 웃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어머니,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무슨 소리야? 재산이요. 복잡한 거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해. 서연은 속으로 이를 갈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작전을 바꾸기로 했다. 며칠 후 서연은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다. 어머니가 요즘 기억을 자꾸 잃어. 치매 초기 증상 같아. 도연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진짜야?
병원에 모셔봤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 선생님이 빨리 손 쓰라고 하셨어. 재산 정리도 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대. 도연은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요즘 건강이 어떠세요? 괜찮아. 왜 그래? 서연 말로는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하다던데. 순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가끔 그렇긴 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도연의 마음에 씨앗이 뿌려졌다. 그 씨앗은 서연이 심은 것이었다. 일주일 후 서연은 다시 시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뭔데? 도연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근데 돈이 부족해서 사업, 네 어머니, 큰 사업이에요. 성공하면 효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순자는 망설였다. 도연이가 사업을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었는데.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도연이 자존심에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손 벌리기 싫다고. 순자의 마음이 흔들렸다. 아들이 힘들면 어미가 도와야지.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서연의 눈이 반짝였다. 그날 밤 서연은 웃음을 멈출 수 없었다. 시작이었다. 30억을 향한 탐욕의 시작이었다. 서연의 계획은 치밀했다. 조금씩 천천히 시어머니의 재산을 손에 넣기 위해 단계별로 움직였다. 첫 번째 단계는 신뢰 쌓기였다. 서연은 매일 시어머니 집을 찾았다. 어머니, 점심 드셨어요. 직접 만든 된장찌개예요. 순자는 감동했다. 평생 혼자 밥을 먹다가 며느리와 함께 식사를 하니 눈물이 났다. 고마워 서연아. 내가 이렇게 잘해줄 줄 몰랐다. 서연은 다정하게 웃었다. 어머니가 저희한테 해주신 게 얼마인데요?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두 번째 단계는 고립시키기였다. 어머니, 요즘 친구분들 많이 만나세요. 아니, 다들 아프거나 세상 떠나고 이제 만날 사람이 별로 없어. 서연은 안타까운 척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순자의 외출을 슬쩍 막았다. 어머니 오늘 비 온대요. 집에 계세요. 어머니 요즘 밖에 나쁜 사람 많아요. 순자는 점점 집에만 있게 됐다. 세 번째 단계는 의심심기였다. 어머니, 저번에 은행에서 이상한 전화 왔대요. 무슨 전화? 어머니 계좌로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나 봐요. 순자는 불안해졌다. 내 계좌에 그런 일이.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잖아요. 제가 계좌 관리 좀 도와드릴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서연은 물러섰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하지만 씨앗은 뿌려졌다. 한 달이 지났다. 서연은 더 큰 거짓말을 준비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울면서 시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도연이가 사기를 당했어요. 뭐라고? 투자한다고 돈을 넣었는데 사기였대요.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얼마나 잃은 건데? 5억이요. 5억. 순자는 주저앉았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 도연이가 죽는다고 해요. 빚쟁이들이 협박한대요. 순자의 손이 떨렸다. 내 아들이 그런 일을.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 지금 급해요. 어머니만 도와주시면 다 해결돼요. 순자는 혼란스러웠다.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이 막았다. 어머니, 도연이 자존심 아시잖아요. 엄마한테 들키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제발 저만 믿으세요. 순자는 결국 굴복했다. 얼마가 필요한데? 일단 5억만요.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순자는 은행에 갔다. 5억을 며느리에게 건넸다. 이걸로 우리 도연이 구해줘.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다. 어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돈은 서연의 비밀 계좌로 들어갔다. 아들 도연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날 밤 서연은 명품 가방을 샀다. 300만 원짜리였다.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아직 25억이 남았다. 이제 시작이야. 서연은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편 순자는 불안했다. 정말 도연이가 괜찮아진 걸까?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살폈다. 평온했다. 빚에 쫓기는 사람이 얼굴이 아니었다. 도연아, 요즘 회사는 괜찮아. 내 잘 다니고 있어요. 왜요?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순자는 이상했다.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내가 너무 걱정한 거겠지. 순자는 스스로를 달랬다. 그게 실수였다. 며느리를 믿은 것.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5억을 손에 넣은 서연은 더 대담해졌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그녀는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냈다. 어머니, 도연이 회사가 어려워졌대요. 또 무슨 일이야? 구조조정이래요. 월급도 깎이고 언제 잘릴지 몰라요. 순자는 가슴이 아팠다. 내 아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서연은 눈물을 짜냈다. 어머니, 우리 도연이 스트레스 받아서 잠을 못 자요. 밤마다 술 마시고 새벽에 들어와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고생이 많다.
서연아, 내가 옆에 있어서 도연이가 버티는 거야. 서연은 속으로 비웃었다. 바보 같은 시어머니. 조금만 더 하면 다 내 거야. 며칠 후 서연은 더 큰 판을 벌였다. 어머니, 저희 집 보증금이 밀렸어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요. 뭐라고? 도연이 월급이 깎여서 보증금을 못 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내 아들이 길거리에 나앉아. 얼마야? 3억이요. 3억? 순자는 망설였다. 5억에 이어 또 3억이라니. 하지만 아들 생각에 거절할 수 없었다. 알았어. 내가 해줄게. 서연은 감격한 척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꼭 갚을게요. 물론 갚을 생각은 없었다. 3억이 서연의 계좌로 또 들어갔다. 벌써 8억이야. 서연은 행복했다. 그 돈으로 명품 옷을 사고 에스테틱을 다녔다. 남편 도연은 아내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겼다. 서연아, 요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뭘, 옷도 새로 사고, 가방도 새로 사고. 서연은 태연하게 웃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싸게 샀어. 짝퉁 아니야. 도연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가 알았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것이다. 서연의 탐욕은 끝이 없었다. 2달 후 그녀는 또 시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 부탁이 있어요. 또 무슨 일이야? 이번엔 다른 거예요. 서연은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게 뭐야? 위임장이요. 어머니 재산을 제가 관리하면 더 효율적이에요. 순자는 서류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위임장, 내 재산을 내가 관리한다고. 내 어머니는 연세도 있고 복잡한 거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순자는 불쾌했다. 서연아, 고맙지만 이건 안 돼. 왜요?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해야지. 남한테 맡기면 불안해.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저를 남으로 보세요. 가족잖아요. 그래도 안 돼. 서연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억지로 밀어붙이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 서연은 물러났다. 하지만 포기한 게 아니었다.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날 밤 서연은 인터넷을 뒤졌다. 노인 치매, 재산 관리, 성년 후견인, 검색 결과가 쏟아졌다. 서연의 눈이 번뜩였다. 찾았다.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면 모든 게 가능하다. 서연은 계획을 세웠다. 차근차근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야 해. 그녀는 시어머니의 음식에 수면제를 넣기 시작했다. 조금씩 들키지 않게. 순자는 자꾸만 졸렸다. 왜 이렇게
피곤하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서연은 친절하게 말했다. 어머니, 많이 주무세요. 피곤하시면 쉬셔야죠. 순자는 점점 기억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어제 뭘 먹었더라.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서연의 계획이 서서히 작동하기 시작했다. 독이 든 친절. 그것이 시어머니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순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서연이 몰래 넣은 수면제가 효과를 보고 있었다. 순자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아침을 먹었는지, 약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서연은 만족스러웠다. 계획대로야. 이제 슬슬 다음 단계로 가야지. 서연은 남편을 불렀다. 여보, 어머니 상태가 심각해. 뭐가? 치매 증상이 확실해졌어. 매일 가서 보는데 날 못 알아볼 때도 있어. 도연은 충격을 받았다. 그 정도야. 응, 어제는 밥을 3번이나 드셨어. 먹은 걸 까먹고 계속 드시더라. 도연은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 저예요, 도연이. 순자는 아들을 알아봤다. 도연아, 왔구나.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세요. 아니, 괜찮아.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졸리지? 순자는 하품을 했다. 피곤해서 그런가 봐.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건강검진도 받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보자. 서연은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여보, 내가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갈게. 그래, 부탁해. 서연은 시어머니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하지만 일반 병원이 아니었다. 미리 알아둔 신경정신과였다. 어머니, 여기서 검사 받으세요. 순자는 영문도 모른 채 검사를 받았다. 서연은 의사에게 따로 말했다. 선생님, 시어머니가 치매 같아요. 기억도 잘 못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의사는 검사 결과를 봤다. 경미한 인지장애가 보이네요. 나이 때문일 수도 있고. 서연은 강하게 말했다. 선생님, 확실한 진단이 필요해요. 재산 관리 때문에 성년후견인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의사는 잠시 생각했다. 추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웃었다. 됐어. 진단서만 받으면 다 끝이야. 일주일 후 서연은 진단서를 손에 넣었다. 경도 인지장애, 치매 의심. 서연은 법원에 갔다. 성년후견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후견인 김순자 78세, 후견인 후보 박서연 52세, 관계 며느리. 서류를 접수한 직원이 물었다. 가족 동의서는요? 서연은 위조한 서류를 냈다. 여기 있습니다. 아들 김도연이
동의서, 물론 도연은 아무것도 몰랐다. 서연이 남편 도장을 몰래 찍은 것이었다. 심사가 시작됐다. 서연은 착한 며느리 연기를 했다.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시고 싶어요. 아무도 서연의 본심을 알지 못했다. 3주 후 법원의 결정이 내려왔다. 성년후견인 지정. 박서연. 서연은 환호했다. 드디어 이제 시어머니 재산은 내 마음대로야. 서연은 바로 은행에 갔다. 시어머니 계좌를 전부 확인했다. 예금 잔액 9억 2천만 원. 부동산 강남 아파트 2채 시가 18억. 상가 건물 시가 3억. 다 합치면 30억이 넘어. 서연의 손이 떨렸다. 탐욕에 눈이 멀었다. 이제 다 내 거야. 서연은 본격적인 재산 이전을 시작했다. 매일 조금씩 시어머니 계좌에서 돈을 빼냈다.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한 달 만에 5억이 더 서연의 계좌로 넘어갔다. 순자는 아무것도 몰랐다. 수면제 때문에 항상 멍했고 통장을 확인할 정신이 없었다. 서연은 이제 부동산을 노렸다. 아파트를 팔아야 해. 시어머니 명의로는 안 되니까. 서연은 더 큰 범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서연의 탐욕은 한계가 없었다. 예금을 빼내는 것만으론 부족했다. 부동산까지 손에 넣어야 했다. 서연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았다. 이 아파트 금매로 내놓으려고요. 금매요. 네, 빨리 팔아야 해서요. 중개사가 서류를 확인했다. 소유자가 김순자 씨네요. 제가 성년후견인이에요. 법원 서류 여기 있어요. 중개사는 서류를 검토했다. 후견인이 부동산 처분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해요. 알아요. 서류 준비해 왔어요. 서연은 치밀하게 준비했다. 법원에 허위 사유서를 제출했다. 피후견인의 병원비 및 요양비 충당을 위해 부동산 매각 필요. 법원은 서류만 보고 허가를 내줬다. 서연은 아파트를 팔았다. 강남 아파트 2채 합계 18억 원. 그 돈이 서연의 계좌로 들어왔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잔액을 확인했다. 23억. 기존에 빼낸 8억에 아파트 매각 18억. 마이너스 3억 정도는 세금이랑 수수료야. 이제 상가만 남았어. 서연은 상가 건물도 팔았다. 3억 원. 이제 시어머니 재산은 거의 바닥났다. 서연의 계좌엔 26억이 있었다. 세금 내고 이것저것 빼면 23억 정도 충분해.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 서연은 새 외제차를 샀다. 벤츠 S클래스 1억 2천만 원. 현금 박치기였다. 명품 가방도 한꺼번에 10개를 샀다. 에르메스 버킨백, 샤넬 클래식 4천만 원어치였다. 서연은 행복했다.
평생 이렇게 살고 싶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시어머니였다. 순자는 수면제 복용을 멈추자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서연이 약을 안 준 게 아니었다. 순자가 음식을 의심하기 시작해서 밖에서 사 먹었던 것이다. 순자는 통장을 확인했다. 뭐야 이게? 잔액이 왜 이래? 9억이 넘던 예금이 1,000만 원도 안 남아 있었다. 순자는 은행에 전화했다. 제 계좌에서 돈이 다 빠져나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은행 직원이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성년후견인 박서연 씨가 출금하셨네요. 뭐라고? 성년후견인이요. 저는 그런 거 신청 안 했는데요. 순자는 머리가 하얘졌다. 며느리가 내 돈을. 순자는 아들에게 전화했다. 도연아, 큰일 났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서연이가 내 돈을 다 빼갔어. 네. 성년후견인이 뭐라면서 내 재산을 다 가져갔다고. 도연은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가요. 정신 차려, 도연아. 내 아내가 사기꾼이야. 도연은 혼란스러웠다. 서연에게 전화했다. 여보,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래? 내가 어머니 돈을 빼갔다고. 서연은 차갑게 웃었다. 시어머니, 치매 심해지셨나 보다. 무슨 소리야? 서연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도연아, 솔직히 말할게. 그 돈 내가 가져갔어. 뭐? 내 엄마 재산 다 내 거야. 도연은 멍해졌다. 서연은 계속 말했다. 어차피 내 엄마 죽으면 상속받을 돈이잖아. 미리 받은 거야. 뭐가 문제야? 도연은 분노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서연아, 당장 집에 와.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싫어. 나 이제 그 집 안 가. 도연아, 우리 이혼하자. 전화가 끊겼다. 도연은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순자는 울고 있었다. 도연아,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도연은 어머니를 안았다. 제가 해결할게요. 반드시요. 하지만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서연은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시어머니를 완전히 없애는 계획을. 서연은 오피스텔에 있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피해 도망친 곳이었다. 23억.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웃었다. 이 돈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하지만 불안했다. 시어머니가 신고하면 어떡하지? 경찰이 오면 감옥에 가는 건가?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시어머니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죽으면 아무도 고소 못해. 도연이도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을 거야. 서연은 무서운 결심을 했다. 시어머니를 없애야 해. 영원히. 서연은 계획을 세웠다.
직접 손을 대면 안 돼. 사고처럼 보이게 해야 해. 그녀는 인터넷을 뒤졌다. 노인 실종, 산악사고, 저체온증 사망, 검색 결과를 꼼꼼히 읽었다. 찾았다. 겨울산에서 노인이 실종되면 대부분 저체온증으로 죽어. 시체가 발견돼도 자연사로 처리되고. 서연은 계획을 구체화했다. 시어머니를 산에 데려가서 버리면 돼. 밤에 추운 날 노인이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서연은 며칠을 기다렸다. 기상청 예보를 확인했다. 금요일 밤 영하 5도, 바람도 강하게 분대. 완벽해. 서연은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저예요. 뭐야 내가. 왜 전화해? 어머니, 사과드리고 싶어요. 시치미를 떼며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분노했다. 용서라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어머니,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돈도 돌려드릴게요. 순자는 망설였다. 진짜로 돈을 돌려준다고. 네 어머니, 전부 다요. 내일 저녁에 만나요. 순자는 반신반의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좋아. 어디서 만나자는 거야? 서연은 입꼬리를 올렸다. 제가 데리러 갈게요. 내일 저녁 8시에 집 앞으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웃었다. 바보 같은 시어머니. 마지막까지 날 믿네. 다음 날 서연은 검은 옷을 입었다. 모자를 눌러 썼다. 장갑도 꼈다. 지문이 남으면 안 돼. 저녁 8시 서연은 시어머니 집 앞에 차를 세웠다. 순자가 나왔다. 서연아, 정말 돈 돌려줄 거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어머니, 차에 서류가 있어요. 같이 가시죠. 순자는 차에 탔다. 서연은 차를 출발시켰다. 어디 가는 거야? 은행이요. 야간 금고에서 돈 찾아야 해요. 순자는 의심했지만 따라갔다. 차는 서울을 벗어났다. 점점 어두운 곳으로 향했다. 서연아, 여기가 어디야? 왜 이렇게 외진 데로 가는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차는 산길로 접어들었다. 시어머니, 잠깐만요. 차가 멈췄다. 여긴 또 뭐야? 어머니, 잠깐 내리세요. 순자는 불안했다. 왜 여기서 내려? 서연의 눈빛이 차가웠다. 내리세요. 지금 당장. 순자는 겁이 났다. 서연의 눈에서 살기가 느껴졌다. 차 문이 열렸다. 찬바람이 밀려들었다. 서연아,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서연은 대답 대신 시어머니를 밀었다. 순자가 차 밖으로 나뒹굴었다. 서연아, 차 문이 닫혔다. 엔진 소리가 커졌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아, 나 여기 두고 가면 안 돼. 서연아, 차는 멈추지 않았다. 테일램프의 빨간 불빛이 점점 작아졌다.
사라졌다. 순자는 홀로 어둠 속에 남겨졌다. 칠흑 같은 어둠. 순자는 차가운 땅 위에 쓰러져 있었다. 영하 5도의 밤바람이 살을 에웠다. 며느리야, 며느리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잠옷 차림에 신발도 없었다. 서연이 일부러 신발을 벗기고 내쫓은 것이었다. 순자는 일어서려고 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안 돼. 이대로 죽으면 안 돼. 순자는 이를 악물었다. 도연아, 내 아들 도연아. 아들 얼굴을 다시 봐야 해. 순자는 기어가기 시작했다. 손톱이 흙을 파헤쳤다. 무릎이 까졌다. 피가 났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따뜻한 곳을 찾아야 해. 순자는 큰 나무를 발견했다. 나무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바람을 조금이나마 피할 수 있었다. 추워. 너무 추워. 순자는 몸을 웅크렸다. 손을 비볐다. 발을 문질렀다.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의식이 희미해졌다. 안 돼. 잠들면 죽어. 순자는 자신의 뺨을 때렸다. 정신을 차려야 해. 순자는 과거를 떠올렸다. 젊은 시절 남편이 죽고 혼자 아들을 키우던 때 그때도 힘들었어. 근데 버텼잖아. 이번에도 버텨야 해. 순자는 다시 기어가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다. 그냥 움직여야 했다. 멈추면 죽을 것 같았다. 얼마나 갔을까? 빛이 보였다. 저건 뭐지? 희미한 불빛이었다. 순자는 그 빛을 향해 갔다. 가까이 가보니 등산로 표지판이었다. 표지판 옆에 비상 전화기가 있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기는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입니다. 살려주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산에 버려졌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몰라요. 표지판이 있어요. 버섯바위 방면 2km라고 적혀 있어요. 알겠습니다. 구조대 보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순자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살았어. 내가 살았어. 30분 후 손전등 불빛이 다가왔다. 여기에요. 할머니 여기 있어요. 구조대원들이 순자를 발견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젊은 구조대원이 담요를 덮어주었다. 순자는 펑펑 울었다. 고마워요. 살려줘서 고마워요. 구조대원이 무전기를 들었다. 여성 노인 1명. 의식 있음. 저체온증 의심. 병원 이송 필요. 순자는 들것에 실렸다. 하늘에 별이 보였다. 살았다. 내가 살았다. 11시간이었다. 영하의 날씨에서 맨발로 11시간을 버텼다. 순자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다.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병원 응급실. 도연이 달려왔다. 어머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도연아, 서연이가 그랬어. 날 산에 버렸어. 도연은 이를 악물었다. 어머니, 제가 반드시 그년을 잡겠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도연아, 난 죽을 뻔했어. 그년 때문에.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용서 따윈 없었다. 도연은 경찰서로 향했다. 어머니를 산에 버린 서연을 고소하기 위해서였다. 형사님, 제 아내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담당 형사가 사건 경위를 들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산에 유기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도연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다. 제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23억이 제 아내 계좌로 이체되어 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확인했다. 성년 후견인 지정 서류도 있네요. 위조된 겁니다. 저는 동의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기치사 미수, 사기, 문서 위조, 죄목이 많네요. 도연은 강하게 말했다. 반드시 잡아주세요. 형사가 일어섰다. 피의자 소재지를 아십니까?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 있을 겁니다. 형사들이 출동했다. 도연도 따라갔다. 강남이 고급 오피스텔 앞 경찰차 3대가 멈춰섰다. 503호입니다. 형사가 문을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소리가 났다. 잠깐만요. 문이 열렸다. 서연이 캐리어를 끌고 있었다. 박서연 씨죠. 유기치사 미수, 사기,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형사가 수갑을 꺼냈다. 시어머니, 김순자 씨가 생존해 계십니다. 뭐라고? 생존이요. 서연의 눈이 커졌다. 죽지 않았어. 그 노인네가. 도연이 앞으로 나섰다. 서연아. 서연은 남편을 노려봤다. 도연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나 잡아가게. 가만 놔둘 거야. 도연은 차갑게 말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아. 어머니를 산에 버리다니. 인간이냐 너. 서연은 발악했다. 증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 증거. 형사가 말했다. 국립공원 CCTV에 차량 번호가 찍혔습니다. 본인 차량 맞죠?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갑이 채워졌다. 서연은 경찰차에 실렸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서연아, 내 탐욕이 너를 망친 거야. 경찰서 조사실. 서연은 형사 앞에 앉아 있었다. 왜 그랬습니까? 서연은 입을 다물었다. 돈 때문이죠. 23억. 그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죠.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
부를 거예요. 형사는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 변호사 불러도 상황은 안 변합니다. 피해자가 살아있으니까요. 증인이 확실하죠. 서연의 어깨가 축 처졌다. 모든 게 끝났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서연은 머리를 굴렸다. 피해자가 치매라고 주장하면 증언 효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서연은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순자는 서연의 모든 행동을 녹음해 두고 있었다. 그것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었다.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피고인 박서연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순자가 출석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절 차에 태웠어요.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산속으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검사가 물었다. 그 다음엔요. 차가 멈추고 며느리가 내리래요. 왜 내리냐고 물으니까 대답 없이 절 밀었어요. 차 밖으로 넘어졌어요. 법정이 술렁였다. 순자는 계속했다. 맨발이었어요. 신발을 벗기고 내쫓았어요. 추운 밤에 잠옷 차림으로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피해자의 음성 녹음 파일입니다. 녹음이 재생됐다. 어머니,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돈도 돌려드릴게요. 서연의 목소리였다. 이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증거입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해자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다. 피해자의 치매 진단은 피고인이 조작한 것입니다. 의료 기록 확인 결과 피해자는 정상입니다. 검사가 다른 증거를 꺼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투약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발견된 음식물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변호사가 속삭였다. 인정하는 게 형량에 유리합니다. 서연은 결국 입을 열었다. 인정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돈이 필요했어요. 남편 월급으론 살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 재산만 있으면 될 줄 알았어요. 판사가 물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 나이에 그 추위에서 살아날 줄 몰랐어요. 순자가 벌떡 일어났다. 내가 사람이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30년을 아들처럼 키운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도연이 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이 열렸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박서연은 유기치사 미수, 사기, 문서위조, 수면제 투약에 의한 상해 등의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서연의 몸이 휘청거렸다. 15년이요. 재판장님 너무해요. 판사가 말했다. 피고인은 78세 노인을 영하의 날씨에 맨발로 유기했습니다. 이는 살인 미수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생존한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정상 참작 여지가 없습니다. 서연은 법정 경위에게 끌려나갔다. 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도연아, 고생했다. 도연은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다. 1년이 지났다. 서연은 여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삭발한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서연은 창살 너머 하늘을 봤다. 바보 같았어. 30억이 뭐라고. 다 잃었네. 남편도 잃고 자유도 잃고 인생을 다 잃었어. 교도관이 다가왔다. 박서연 씨, 면회 왔어요. 면회요. 누가요? 서연은 면회실로 갔다. 유리창 너머 도연이 앉아 있었다. 도연아, 왜 왔어? 도연은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다. 이혼 서류야. 사인해.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당연하지. 서연이 서명했다. 도연은 서류를 챙겼다.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안 볼 거야. 서연이 물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내?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잘 지내. 건강 회복하셨어.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전해줘. 진심이야.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말은 안전할 거야. 어머니가 내 이름 듣는 것도 싫어하시니까. 도연이 떠났다. 서연은 빈 의자를 한참 바라봤다. 한편 순자는 새 집에서 살고 있었다. 서연에게서 회수한 재산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다. 도연이 매주 찾아왔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좋아졌어. 이제 밤에도 잘 자.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해. 얼마나 추웠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도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그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잊으면 안 돼. 그 기억 덕분에 내가 더 강해졌어. 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도연아, 나 요즘 복지관 다녀. 뭐 하세요? 노인들한테 사기 예방 교육해. 내 경험을 얘기해줘. 다들 깜짝 놀라더라. 도연은 어머니가 대견했다. 어머니 대단하세요.
순자는 웃었다. 내가 당한 일이 다른 사람에겐 안 일어났으면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순자는 매주 복지관에서 강연을 했다. 가족을 믿으세요. 하지만 무조건 믿지 마세요. 본인 재산은 본인이 지켜야 해요.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조심해야죠. 순자는 말했다. 저도 며느리를 딸처럼 믿었어요. 그 결과 산에 버려졌어요.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저 같은 일 당하지 마세요. 강연이 끝나고 한 노인이 다가왔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순자는 그 노인의 손을 잡았다. 서로 도우면서 삽시다. 우리 나이엔 우리끼리 지켜야 해요.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베란다에 섰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30억. 그 돈 때문에 죽을 뻔했지. 하지만 살아남았어. 순자는 깊은 숨을 쉬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았어. 살아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재산이야. 순자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 어둠을 지나 빛을 찾은 사람처럼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30억. 그 돈이 행복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탐욕은 가족을 파괴하고 결국 자기 자신마저 무너뜨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